딱 이어플러그 끼고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렇게까지 해야지 이 내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고 나서 아니요 제 생각이 이건데요. 어떤 시간대에는 절반 이상이 다 나가서 수업을 듣는 적도 있었어. 난 사실 정시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렇게 잘한 선택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선행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근데 사실 선행이라는 게 다 내신 잘 따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도 이제 느껴졌는데 그 살벌한 내신 분위기가 느껴졌어. 사실 나는 이제 일반고 가면서 분위기 탈까봐 진짜 몸에 힘 딱 주고 갔는데 생각보다 막 어수선하진 않고 다들 뭐 열심히 하는 분위기긴 다행이다. 했었거든? 다행이야. 아니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고랑 또 다르잖아.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 좀 현실 증언을 해주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 일단 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다른 과목들보다도 이제 영어과만 평가하는 심화 과목들을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과별로 있는 심화 과목들의 특징은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과 안에서 그 50명이라는 소수 인원 안에서 등급을 가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영어과가 이제 대원외고 안에서도 영어를 그래도 제일 잘하는 잘하는 애들이 친구들. 모인 그치. 거기 안에서 이제 상대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수도 높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재밌는 썰을 또 하나 풀어보자면 또 이 대원외고가 용마산 중턱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야자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용마산에서 거의 진짜 몇 천 마리 되는 벌레 떼들이 이렇게 침입을 한 사건이 있었어. 오 마이 그래서 갓. 어떻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이어플러그 끼고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 어떡해.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지 이 내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좀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 그 친구들은 전쟁이 터져도 그냥 이어플러그 끼고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 맞아. 윤희는 어땠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다들 공부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한화고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치열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수행평가를 할 때도 진짜 뭐 버스라고 하는 버스 타는 친구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정말 다 열심히 참여하고 또 면학 분위기도 잡혀있고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잘하는 학생들이 좀 모여있다라는 거를 아셔서 그런지 더 푸시를 하려고 하고 더 어려운 걸 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대학 와서도 중간고사 같은 거 준비할 때 그 원서 교재 있으면 짝콜 문제 다 안 풀었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재로 수업하는 거는 시험 범위에 있는 건 다 풀고 시험 들어갈 정도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대신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일반고에 비해서는 실수가 좀 용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심화 과목의 경우에는 실수보다는 내 실력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력대로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 확실히 고등학교 때 진짜 대학교 공부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맞아. 어떻게 했나 싶어. 지금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고등학교는 영종도라는 섬에 거의 유배당하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친구들과 돈독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신 경쟁은 치열했지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수업 시간에 정말 자는 친구들도 거의 못 봤고 애들이 이제 졸리면은 다 나가서 스탠딩 책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듣잖아. 어떤 시간대에는 절반 이상이 다 나가서 수업을 듣는 적도 있었어. 앉아있는 애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뭐 학교 축제나 뭐 운동회 이럴 때도 나는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 문제를 만들고 있더라고. 시험 기간에 자기가 이제 시험 문제를 다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제본을 다 해서 자기 반 친구들한테 배부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착하다. 알아야 얻고 싶었는데 되는 거 다른 반 친구한테는 그러게. 안 해주더라고. 아, 너무해. 형 서울과학고는 아, 맞아, 학점으로 맞아. 나오잖아. 어땠어? 일단은 너가 말했듯이 학점 재고 다들 진짜 막 공부만 열심히 할 것 같잖아. 근데 내신 경쟁이 서로 막 견제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막 대놓고 치열하지 않고 되게 분위기도 편하고 그냥 하면 하는 혹시 그런 학점 느낌이었어. 재면은 절평이야, 상평이야?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야. 완전 다 상대평가하고 근데 이제 다들 대부분 높아. 기본적으로 평균 자체가 거의 4.1? 그래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 이제 첫 학기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았다? 3.79라는 학점이 나왔어. 그래서 오 79 괜찮은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담임쌤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야.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난 표정이 좀 안 좋아져. 그때 진짜 깜짝 놀라서 공부를 1학년 2학기로 넘어갈 때 되게 열심히 했어. 4.2까지 올랐어. 와.
성적을 올리기가 진짜 고등학교에서 그니까, 쉽지 않은데 그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학원이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많이 물어봤어. 네, 애들이 되게 잘 알려줘. 그리고 노트 필기도 진짜 호의적으로 잘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좋았는데 혹시라도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운동 같이 하고 되게 많이 놀고 그런 시간이 많아. 그것만 보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어디선가 공부를 해와서 성적을 어떻게든 잘 봤거든. 맞아. 공부를 하는구나. 나도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공감. 맞아. 그래서 나도 와 좋다 하고 그렇게 놀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 맞아. 우리는 실수 경쟁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실수 안 하나. 이것도 나름 스트레스였겠다. 맞아. 맞아. 잘 먹을 뻔했어. 머리숱 지금 많은데? 지금 안 빠졌겠지? 자, 이번에는 자사랑 특목에만 있는 그런 커리큘럼, 뭐 학제, 교과 특성 이런 것들 잠깐 얘기해줬지만 사실 그거를 가지고 얘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 가장 생소한 영재고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학점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학년 때는 반이 다 똑같은 시간표를 듣고 그냥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2학년 때부터는 수강 신청을 해. 물론 대학교만큼 그렇게 과목이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나는 물리를 좀 더 심화된 과목을 들어보고 싶어. 그럼 물리 쪽을 많이 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의 자유는 있는 편이고, 시험은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돼.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어차피 이제 다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되니까, 고등학교부터 이제 서술형 시험만 보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 서술형 시험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거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실수 얘기했다시피 실수 하나 하면은 그냥 땡 틀려버리고 그런 거랑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보고 나서 약간 이의 신청, 아무래도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네. 열심히 또 찾아가가지고 아니요 제 생각 이건데요. 약간 우리는 그게 금단의 영역이었어. 약간 시험 문제가 이상해.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내셨겠구나를 유추를 해서 그냥 선생님 생각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런 고충이 조금 있었어. 윤희는? 우린 1학년 때부터 아예 수강 신청을 본인이 했었거든. 그래서 원하는 시간표를 만들고 2,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정말 다양한 과목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과, 이과 상관없이 정말 완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원한다면 수학 원 이런 거 안 들어도 됐었어. 아, 진짜? 사실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가는 친구는 거의 없었겠지만 내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2학년 때 과학 3과목 듣고 수학 3과목 듣고 영어나 국어 1과목, 사회 1과목, 체육? 약간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아.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뭔가 잘하는 친구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은 좀 다른 과목 선택하고 피하고 싶잖아. 그런 거 없었어? 근데 사실 이런 과목들이 완전 상대평가로 찍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 선택과 선생님의 조언 요거를 합해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 혹시 좀 뒷북 질문인데 외고랑 국제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야? 가장 큰 차이점은 내 생각에는 외고는 좀 더 외국어 분야에 집중적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 계열 특수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어. 예를 들면은 국제법, 국제정치, 국제경제 같이. 대신에 우리는 뭐 제2외국어의 실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 뭐 영어 작문이나 스피킹, 뭐 영어 논문 작성법 같은 수업들이 추가적으로 많긴 했지만, 국제고는 좀 더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화적인 그런 과목들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 특히 이제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해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AP 과목 개설들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해보면 좋지. 기화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외국어 시수가 정말 높았어. 그래서 거의 한 학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내 기억으로는 이제 영어랑 중국어 심화 과목들까지 해서 12시수 정도를 배웠었던 것 같거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국제 계열의 과목들은 거의 없었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 외국어만 판다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듣기로는 점점 그 외고랑 국제고의 차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진짜? 들었거든. 외고가 그런 국제고의 국제계열 커리큘럼들을 외고에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특목고들은 기숙사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지. 그래서 혹시 기숙사 생활이 고민인 친구들에게 현실 조언을 한 가지만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무조건적으로 내가 얼마나 학교에서 가까이 살든 기숙사에 들어갔어야 됐어. 그래서 사실 나는 이게 되게 장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단 1분, 와. 뛰면 30초. 아, 이야. 그래서 정말 버려지는 시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우린 4인 1실이었는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고 정말 바쁜데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지. 근데 3년 동안 뭐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 정말 돈독해지고 서로 배려를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라든지 공동체 생활, 갈등 해결하는 법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밖에 없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너무 예민하다 아니면 나 스스로가 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느는 것도 있으니까 나는 추천해. 나도 윤희 말에 정말 동의해.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규칙적인 생활을 좀 이제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은 힘들 수도 있긴 해. 왜냐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시 반에 정확히 소등을 시키고 6시 맞아. 반에 점호를 했거든 아침에. 점호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안 일어나면은 벌점 받고 무조건 이불 이렇게 잘 개서 딱 꼿꼿하게 서 있어야 됐어. 거기 막 졸고 있고 이러면 사장님이 너 자니? 이러면서 이제 벌점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고는 굉장히 기숙사 생활에서 좀 자유로웠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월요일에 전자기기를 다 걷어서 금요일에 나눠줬거든. 기숙사에 전자기기, 핸드폰, 먹을 거 다 반입 금지였어. 진짜 먹을 것도 안 돼. 나 기숙사에서 먹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 다 먹고 싶으면 무조건 몰래 반입을 했어야 됐고 치킨 같은 거 몰래 시켜 먹어도 진짜 미션 임파서블처럼 상암 선생님 몰래 그 치킨을 반입해서 먹어야 되고 나중에 상암 선생님 점호하기 전에는 향수 막 뿌려서 맞아, 페브리즈 막 뿌리고. 페브리즈 뿌려서 이제 상암 선생님 점호하러 들어오시면 이 냄새 뭐니? 이렇게 되시는 거지. 굉장히 빡빡한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룸메들과의 돈독한 추억들도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룸메들과의 트러블을 보통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다들 서로 잘 배려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숙사는 거의 잠만 자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 기숙사에서 지내는 시간은 거의 안 되니까 크게 나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형은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서울로 올라갔으면 좀 외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 진짜 처음에만 좀 그랬어. 힘들었지. 왜냐면은 대치동에서 같이 공부하고 뭐 그런 무리들이 맞아, 있을 맞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원래 친한 사람 무리가 꽤 많아.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인간이 이제 적응이 동물이라는 게 괜히 있겠어. 이게 살다 보니까 금방금방 친해지고 난 그게 또 기숙사 생활에 되게 긍정적인 점이었던 것 같아. 학교 다니고 또 밤엔 또 기숙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작은 하나의 사회 같은 느낌으로 다들 친해지기도 되게 쉽고 기숙사 생활은 나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진짜 예민하거나 내 물건 누가 건드리는 거 싫어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같이 단체 생활 하다 보면은 맞아. 다 성장하는 길이지 결국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결국은 다 같이 하잖아. 그럼 막 힘들었던 점도 비슷할 거고 맞아. 약간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다 비슷하니까 돌아가서 기숙사에서 밤에 막 되게 맞아, 많아 맞아. 얘기하면서 아 진짜 오늘 죽을 뻔했다던가 막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이지되고 좋은 것 같아. 나는 사실은 그런 추억이 없어서 사실 조금 아쉽긴 해. 그런 추억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는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이제 각 타입의 고등학교들을 태서 털어봤어. 다 대학 잘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대입까지 치르고 나니까 이제 나의 고교 선택 잘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잘한 선택이었다 손. 나는 진짜 오,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어. 오. 다들 결과가 좋아서 그런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긴 하지. 그치. 물론 나도 결과가 좋았으니까 더 좋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결과가 안 좋았어도 난 정말 하나고에 진학한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하나고를 가겠다라는 게 진짜 100% 내 의지였거든? 근데 진짜 중3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3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많은 발표하고 프로젝트하고 PPT 만들고 정말
정말 휘몰아치는 일을 다 처리하면서 능력치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나 선배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 게 진짜 하나고 3년 동안 정말 많이 늘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굴렀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좋은 측면으로 작용한 것 같아. 시준이는? 대입만 목표로 사실 갔다 그랬잖아. 근데 대입을 고려하면 약간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일본고에서 와서 느낀 거는 유리천장이 있고 유리바닥이 있다는 느낌이었어. 서울대 의대를 한 명도 보낸 적 없는 학교니까 그걸 내가 처음으로 뚫는 게 어렵잖아. 쉽지 그치, 않잖아. 그치. 그게 내가 생각하는 유리천장이고 유리바닥은 사실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았어. 나는. 왜냐면 내신이 1.00이 아니어도 괜찮잖아. 사실은. 그냥 1점대 좀 초반이기만 하면은 사실 지방의대 내 목표였던 지방의대는 갈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컸거든. 일본고를 선택했을 때. 실제로 나는 이런 데 갔었어도 난 되게 만족하면서 재밌게 다녔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대입을 고려한다면 최고의 선택. 나도 되게 만족해. 일단 당연히 대입에 있어서는 그래도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가니까.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되게 편하게 원하는 학교에 올 수 있어서 좋았고,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난 순간순간의 행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이 질문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는 내 인생에 없을 정도로 되게 3년이 즐거웠거든. 내 성향에 맞는 학교였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비슷하다 아니면 잘 맞을 것 같다 싶으면 완전 강추. 고등학교 생활이 이렇게까지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하기 쉽지 맞아. 않은데 어려워. 진짜. 지민이는? 난 사실 정시로 대학을 진학을 해서 그렇게 잘한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무조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대학에 와서도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선후배들이랑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속 인연이 생기고 의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더라고. 또 앞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뭐 영어 디베이트라든지 아니면 외국어 학당,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 뭐 수업론 발표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대학에 와서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되게 좋은 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무조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앞에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치열한 내신 경쟁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무엇보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같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자기가 이제 특목고에서 공부할 만한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관심 분야도 맞다고 생각하면 특목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번 선택을 결심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들어가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진짜 열심히 살아본 경험이 되게 값진 경험인 것 같아. 맞아. 그게 동력이 돼서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이 있어. 정도까지 해봤는데 맞아. 이거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맞아. 진짜 좋은 경험이지.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종류별로 5명이 모여서 이제 각 고등학교의 특징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 맞는 성향 등등등 정말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